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를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교통 좋은 대학교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홍대, 건대, 연대. 근데 사실 진짜로 숨겨진 교통 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왕십리역을 끼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노선이 몇 개 있죠? 네,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까지 총 4개의 호선이 지나가는 서울 동부권 핵심 환승역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정도 역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이 정도 입지인데도 생각보다 상권의 분위기는 조용하다는 겁니다. 분명 한때는 엄청 잘 나가던 상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학생들만 다니는 동네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한양대 상권이 어떻게 성장했고 왜 힘이 빠졌는지, 그리고 왕십리라는 동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둥. 뚜둥. 우선 한양대학교 이름부터 재밌습니다. 한양은 조선시대의 서울의 이름이었죠. 즉 한양대학교는 말 그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이란 상징성이 좀 담겨 있습니다. 학교의 시작은 1939년 김현준 박사님이 설립한 동아공과 학원이었는데요. 이후 한양공과대학을 거쳐 1959년에 지금의 한양대가 됩니다. 뚜둔. 멋있네요. 네, 특히 공대 중심 대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건설, 엔지니어링, IT 분야에 강한 학교 이미지를 좀 만들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업계에서는 한양대 라인이라는 표현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한양대 공대 하면 어쨌든 대한민국 탑 순입니다. 네. 그럼 제가 왕십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도 왕십리에 한 3, 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거는 한양대보다 먼저 유명했던 곳이 왕십리였습니다. 왕십리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도성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져 있다 해서 왕십리라고 지칭됐던 게 가장 유력한 헛설이라고 합니다. 왕십리는 원래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서민상권이었습니다. 시장, 먹자골목, 유흥가, 학원, 오락실 등 굉장히 생활권이 강한 동네였습니다. 특히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왕십리는 동부권 환승 중심지 역할을 많이 해서 유동인구가 엄청났었는데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 2005년 이후 왕십리가 민자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엔터식스 안에 CJ부가 있고요. 대형 쇼핑몰 주상복합, 뉴타운 개발까지 기존의 낡은 동네 이미지를 서울 동부권 신도시 느낌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양대는 언제 가장 좋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를 전성기로 봅니다. 당시에는 대학가 상권 자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홍대, 신촌, 건대, 해화, 이대, 그리고 한양대,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한양대는 공대 비중이 높다 보니 왕십리 유흥상권과 연결되면서 야간 소비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시절 한양대를 한번 가보셨을까요? 저는 그냥 20살 때, 20대 때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왕십리역에서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기 좀 여러 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중심지가 왕십리였고요. 그 시절에는 술집, 고깃집, 호프집 가면은 줄서기가 늘사다반사였습니다. 지금 또 골목을 걷다 보면은 90년대 감성의 치킨집이나 오래된 노래방 같은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 상권도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놀지 않습니다. 예전엔 학교 앞에서 뭐 다 해결했던 시절이었다면은 지금은 온라인 소비를 하고 성수동, 압구정, 을지로, 한남동처럼 목적 지역 상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즘 SNS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목적 지향이라는 말이 낯설면서도 흔한 상권 형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거지맵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거지맵, 그 다음에 야장맵 이런 거에서 목적지를 항상 타겟팅 해놓고 다들 방문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한양대 상권의 건물들의 투자 난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한양대 상권 특성상 학생들이 많다 보니 고시원, 원룸, 상가주택 형태가 굉장히 많아 운영형 부동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건물들은 겉으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적게는 7%, 많게는 10몇 %까지 나오는 수익형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쉽지 않고요. 불법 증축이나 방 쪼개기 같은 구조로 위법한 건물들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관리 난이도는 8입니다. 전등 갈아달라? 맨날 전화한대요. 수도가 안 된다. 경기 고장 났다? 경기가 고장났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임대료 상승인데요. 왕십리 개발 이후 건물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상권 매출은 그 정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대료는 메인 상권 수준인데 매출은 대학가 수준, 이런 상황이 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양대 상권은 관광형 상권이 아니었어요. 홍대처럼 외국인이 몰리지도 않고 성수처럼 팝업이 넘쳐나지도 않고 압구정처럼 명품 소비가 있는 지역도 아니었거든요. 철저히 로컬 중심 상권이어서 경기 영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요즘 대학가 상권들이 안 좋은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안 좋죠. 그렇다면 한양대 상권이 죽었을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실거주 중심의 안정형 상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왕십리 뉴타운, 횡당동, 성수 접근성까지, 거기에다가 한양대는 대학교 병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폭발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생활 밀착형 상권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동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네, 교통은 계속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결국 교통에 따라 돈이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왕십리역은 앞으로도 서울 동부권 핵심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밌는 건 한양대 상권은 서울의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동네라는 겁니다. 대학가의 전성기, 뉴타운 개발, 상권의 이동, 소비 변화까지, 어쩌면 지금의 한양대 상권은 쇠퇴기라기보다는 역할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한양대 상권 어떻게 보시나요? 한양대와 왕십리 다시 한번 크게 뜰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남겨주세요. 이상 한양대 상권을 알아본 브라더였습니다. 안녕.